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요, 수요자가 몰려서 신고가를 갱신하는가 하면 어떤 단지에서는 전고점 대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강력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사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기간 내에 실거주 의무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이죠. 그 당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지난 7월에 중위가격이 9억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3년 4개월 동안에 3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부모 가정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1세대 1주택도 상속세를 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모든 세금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이사를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강화로 기존에는 1주택자가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 또한 10년간 거주를 해야 양도차익의 40%, 그러면 10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차익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히 집을 처분해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를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해야만 세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무 거주 요건 때문에 제때 이사를 못 가거나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들어 나온 실거주 정책 중 일부는 새로 집을 살 때부터가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적용돼 이혼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 등 헌법에 나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처음 건드린 것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입니다. 2017년입니다. 8.2 대책을 통해서 9억 원 이하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부터 강화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가 되었지만 8.2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에도 2년 이상 실거주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16 대책은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공제하고 또 10년 이상 실거주까지 해야 40% 공제해서 최대 양도차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저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2021년부터 처분하는 주택에 적용돼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든가 또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또 가족들의 질병 요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살던 1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면 올해 안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강화를 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입지는 양호하지만 주거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투자자이고 거주자는 서민과 중산층인 경우가 많은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전셋집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 거주기간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당첨자에게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1년 2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생업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집을 처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분양가와 시세,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 의무 거주 요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의무 거주 요건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으려면은 1주택자 기준인데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17년 파리대책에서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을 거주해야만이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서 80%를 공제했어요. 종전에는 10년만 보유하게 되면 80%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10년 보유 플러스 10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10년을 채워야만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모든 주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이면 가능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에다가 무조건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6.17 대책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 후에 곧바로 5년 이상 실거주 의무화가 됐습니다. 입주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만약에 이걸 이전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청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 규정은 주택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